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하는 건가? 우라늄을 하는데 우라늄 강에는 우라늄 동위원소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우라늄 238이 있고 235가 있는데 238이 대부분이에요. 우라늄 강에 가면. 근데 230은 조금 있는데 그 235를 2 내지 5%로 모으면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가 되고 90% 이상 농축하면 그게 핵무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 235에다가 중성자를 때려주면 2개 내지 3개 원자로 분열을 하면서 열이 나오는데 그 열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중성자를 때려가지고 핵분열 시키고 나면 그 뒤에 일어나는 핵분열은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불을 붙일 수는 있는데 끌 수가 없는 불.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물질이 하나 나오는데 우라늄 235에다 중성자를 때리면 중성자가 하나가 2개, 3개 나거든요. 다음에 하나를 때려야지.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이런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그 나머지 중성자는 어디로 가나? 그게 이제 우라늄 238을 때리면 저게 플루토늄이 됩니다. 플루토늄. 핵무기는 저 플루토늄으로 되게 만듭니다. 플루토늄이 우라늄보다 훨씬 강해가지고. 북한도 지금 플루토늄을 가지고 만든 걸 알고 있어요. 만든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근데 플루토늄이 반감기가 얼마인가? 24,000년. 24,000년. 그래서 지금 플루토늄이 워낙에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무기를 얼마나 만들어 놨나? 10만 개 이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10만 개 이상을. 전 인류를 수십 번 죽일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핵무기를. 인간이 엄청 악하죠. 악하죠. 근데 플루토늄 핵무기는 아무나라도 쓰지를 못합니다. 왜? 한번 핵무기를 쏘았다 그러면 그 상대방 나라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응수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동시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멸망. 그러다가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인 멸망. 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서로 못 쏘는 겁니다. 쏘면 자기 망하는 걸 각오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사드를 만들었는데 사드는 자기는 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쏘는 거는 중간에 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엄청 기분 나빠하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 440개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하나는 핵무기 수천 기를 적어도 수천 기를 만들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를 폭격 안 해도 전기만 끊어지고 물만 끊어지면 폭발을 합니다. 후쿠시마에서 보셨듯이. 그래서 미국은 군리사태 나고 났는데 모든 원전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다 묶고요. 이스라엘 핵무기는 있지만은 핵발전소 없습니다. 이스라엘 핵발전소 만들어놨다.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핵폭탄 안고 있는데. 그 사드를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드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에다가 핵무기를 쏘았다. 그러면 저 종말 단계라는 거는 떨어지기 전에 쏘는 겁니다. 떨어지기 전에. 날아갈 때 너무 빨라서 맞추지를 못해요. 떨어지기 전에 속도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어디 쏘나? 고공에 쏘는데 바람이 없는 데서. 여기는 대륙권에서는 바람이 날려가지고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북한에서 남한에 핵무기를 쏘는 걸 중간에 사드로 쏘가 맞았다. 그럼 핵무기 어디 떨어지나요? 어디 떨어지나요? 예? 공중에 폭발한다고. 폭발하면 그거 어디 떨어지나요, 그러면? 예. 근데 핵무기는 쏜다고 폭발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 몇백 메다 떨어져서 폭발하도록 만듭니다. 왜냐면 핵무기는 플루토늄에서 중성자가 때려야 되는데, 갖다 격발시켜야 되는데, 그게 그냥 격발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다른 화학무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폭발해도 그렇고, 폭발 안 해도 큰일이고, 이거는 뭐 그냥 우리나라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 여기도 이제, 이번에 북한에서 광 포격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3,356km를 17분 45초에 하겠다. 그럼 1초에 2km를 날아갑니다. 1초에 2km. 그래서 사들을 가지고 핵무기 날아가는 거를 이렇게 궤도를 추적해가 맞췄는데, 궤도 추적했는데 1초 늦게 응사했다. 그럼 못 맞추죠. 2km나 달라지는데 0.1초 틀렸다. 200m 떨어져요. 0.001초 떨어졌다. 20m 떨어져요. 못 맞춰요. 0.0001초 늦었다. 2m 떨어져요. 맞출지 안 맞출지 모르겠어요. 엄청 어렵지요. 1초에 2km 날아가면 북한에서 우리나라 날아오는데, 남한 날아오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3분이면 옵니다. 3분이면. 3분에 궤도 추적할 시간이 있나? 없습니다. 일본이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 영공에 쏘아 올리면, 지나가도록 하면 여기 가겠다 그랬죠. 말은 해놔도 여기 했나요? 여기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면 망신합니다. 쏘았는데 못 맞춰버리죠. 근데 궤도를 그냥 추적해야 되는 게 아니고 0.001초에 2m 달라지기 때문에 북한같이 뭐 0.7km를 45초에 날아가게 하겠다. 그래야 맞출 수가 없지요. 0.7km가 아니라 0.cm 단위로 몇십 cm까지, 그리고 초도 45초가 아니라 45.12345초까지 맞춰야만, 궤도 추적해야만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종말 단계 끝에 하도 날아가도 힘이 없어 떨어질 때, 그때는 이제 한번 쏘아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절대로 우리를 위한 거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드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도입한 거다. 근데 미국이 돈을 낸다. 그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도 우리가 돈을 내야죠.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왜 미국이 돈을 내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나? 사드는 와도 우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운영 못합니다. 미국이 그대로 운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돈은 우리 보고 내라 그랬다고, 트럼프가. 힘없는 나라 불쌍하죠. 세계 핵무기를 이렇게 10만 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일본에 10,000기 가까이 갖다 놨는데, 저게 일본 게 아니고 미국 거죠. 저 10,000기가 어디를 겨냥하고 있나요? 어디 겨냥할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여기는 뭐 10개 해놨지만 지금 핵실험을 6번 했기 때문에 적어도 50기 이상 만들어놨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을 다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파괴할 수 있는. 그래서 핵무기는 절대로 쏘는 걸 막는다, 그게 답이 아닙니다. 쏘지 않도록 최선을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지. 쏘고 난 뒤에 그거 막겠다, 이건 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드 아무리 말 만들어도, 사드는 여러분 그 포가 8개 나와 있잖아요. 동시에 8발씩 쏘아가지고 18발 쏩니다.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쏘는 걸 갖다가 그냥 한 발이 아니고 막 그냥 10발 쏘았다, 100발 쏘았다, 이렇게 하면 사드가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건 전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드로 막는다는 거. 그저 날아오는 걸 감지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 갖다 놓고 안심하고 있다,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는 1년 쓰는 우라늄 양이 히로시마 원폭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면 더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나와요. 히로시마 보십시오. 한 방 터지니까 저렇게 히로시마 다 갔는데, 그 폭탄 크기가 여러분 요만했습니다. 조그만합니다. 저거 가지고 저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저 폭탄 맞은 사람, 본 사람, 정은항에 의하면 섬광이 막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그런 섬광이 번쩍하더만은 폭풍이 일어가지고 다 날려가고, 사람들은 살이 녹아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금방 죽은 사람은 참 다양한 중에 속하고, 방사능 피해를 받아가지고 앓다가 잘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고요. 지금 핵무기는, 북한 핵무기 보십시오. 지금 20배 큽니다. 20배. 히로시마 핵무기. 저런 핵무기를 떨어뜨려가지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면 평양은 안전하겠습니까? 평양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면 서울은 안전하겠습니까?
수소폭탄은 저 1000배입니다. 북한 수소폭탄 실험까지 다 했잖아요. 1000배입니다. 저 수소폭탄은 우리 한국에는 떨어뜨릴 자리도 없어요. 하나 떨어뜨리면 막 중국이나 미국이 거의 다 갈파입니다. 저런 걸 그래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지 아시겠지요. 히로시마 보세요. 다 나갔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없는 게 폭풍이 불어가지고 다 불려 나갔을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 대개 한 달 안에 또 다 죽었습니다. 한 달 안에. 근데 원자력 발전을 가동하고 나면 우라늄이 어떻게 되나? 방사능이 4만 배 올라가가지고 이게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100만 년이 걸립니다. 100만 년. 그래서 독일은 원전은 해체하려면 나중에 100만 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0만 년 동안 누가 관리해 줍니까? 누가? 인류가 책임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알파, 베타, 감마선이 나온다 그러는데 알파, 베타, 감마선이 뭔가? 이 빛의 일종입니다. 감마선이라는 게 빛. 우리가 빛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적고 파장이 큰 거를 우리 보통 전자파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빛입니다. 이 빛을 이용해 가지고 이 빛은 공기를 진동시키기 때문에 공중파라 그러죠. 그리고 공기를 진동시키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공중파 TV도 안테나 달아가 보고요. 전화 듣고 라디오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라디오파입니다. 라디오파 밑에 전자파, 우리 보통 전자파라는 거. 그보다 에너지가 큰 거를 마이크로웨이브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물을 진동시킵니다. 물을. 그래서 물을 듣게 하죠. 물을 듣. 그보다 큰 게 적외선. 모든 분자를 다 진동시켜가지고 이제 열이 나게 합니다. 떳떳하지 그게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자외선. 이거는 이제 너무 진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분자가 깨집니다. 그리고 자외선 받으면 이제 얼굴에 막 기미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시커멓게 타고 하는 게 우리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보다 가장 큰 게 감마선. 이건 너무 에너지 세가지고 원자를 깹니다. 원자 핵과 전자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 구조들이 다 불안정하게 됩니다. 불안정하게. 그 다음에 감마선은 뭔가 하니까, X선은 뭔가 하니까, 감마선하고 자외선 그 사이에 있는 게 X선. 그래서 X선 째가지고 뭐, 감마선을 똑같이 보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X선하고 감마선. X선 중에서 좀 약한 거는 자외선하고 비슷하니까요. 가시광선은 이제 적외선하고 자외선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저거는 동물들마다 가시 범위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빨주노초 파란 보고를 보지만은 독수리 같은 거는 막 굉장히 넓은 범위를 보고요. 눈이 엄청 좋습니다. 눈도. 그래서 이 방사선은 쬐일수록 암이 많이 걸린다. 쬐일수록. 체르노빌에서 사고 나고 난 뒤에 유진 인자가 손상을 받아가지고 이런 애들이 태어난 겁니다. 우리 경주에 지진 났더만은 땅이 막 이리 갈라졌습니다. 포항에 지진 났더만 저래 되고. 만약 저런 지진이 나면 발전소가 멈추면 이제 비상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비상발전기를 실은 트럭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진이 절대로 안 나야 되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이거 다 넘어갑니다. 발전소 저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정말 참 기특한 사람들입니다.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놨는데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얼마나 조선시대 기록을 잘 해놨나 하면 임금이 하루에 뭐 오줌을 몇 번 놓았는지, 임금의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건 역사에 기록하지 마라 그러면 그 기록하지 마라는 그 말까지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 지진 날 때 모든 걸 다 기록해놨더니 그걸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지진이 가장 많이 난 데가 경주입니다. 경주. 역사적으로 신라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역사 기록만 봐도 경주에 원전을 지울 수가 없는 자리인데 거기다 지어놨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지진이 얼마인가 진도 7.5까지 다 났습니다. 7.5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동안에 원전하면서 진도 6.5에다가 우리는 지진 안 나는 나라다 그러고는 6.5에다가 맞춰가 하다가 최근에 7.0을 올렸죠. 7.0도 보니까 옛날 일어난 걸 커버를 못 합니다. 7.0 해가지고도. 만약에 고리 3호기가 사고가 나가지고 만약 지진 나든지 해가지고 그게
폭발했다. 사유 해결로가 폭발해버렸다. 터져버렸다. 만약 서풍이 불면 일본으로 날아가고 남풍이 불면 북한 쪽으로 날아가고. 근데 우리나라는 바람이 그렇게 잘 불질 않아요. 잘 불질 않아. 밤 되면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고 낮 되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고 이런 바람이 주로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래 됩니다. 그냥. 이때는 우리 남한의 거의 절반을 땅을 다 비워줘야 되고 절반 인구가 다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지금 사고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고리 3호기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3호기 하나만 나겠습니까? 이번 후쿠시마 보세요. 하나 터지는 옆에 같이 다 터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고려다 지금 8개가 있는데 앞으로 2개 더 짓기 때문에 10개가 있잖아요.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10개를 한 군데 원자력 10개를 만든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위험하면 그 옆 인근이 다 같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근데 일본의 후쿠시마가 왜 터졌나? 후쿠시마에서 엉터리 사업이 많이 있었어, 공사가.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안에 세사 있는 내용을, 비리를 딴 데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쫓겨납니다. 배신자라 그래가지고. 말 못한 거예요. 독일이나 미국, 범죄 보고 침묵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유대인들, 남의 고통을 보고 침묵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일본하고 다른 거 있나요? 똑같지요. 내부 고발자, 그냥 그 사람 평생 어디 가서 직장을 못 가요, 직장. 사대강 사업하면서 공사 막 비리하고 이 비리가 있습니다 하고 청와대 일러준 사람. 공정거래위원회 일러준 사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사람을 또 그 회사한테 알려줍니다. 이게 누가 알려줬다고. 발을 못 붙이게 합니다. 발을 못 붙이게. 유럽에서는 그런 사람 다 살려줍니다. 이름도 바꾸게 해주고 직장 가지고 일도 하고 해줍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은 어떻게 해가지고 원전을 전부 다 닫기로 했나? 윤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윤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윤리위원회 17명인데 가장 독일에서 존경받고 학식이 있는 사람 7명.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전을 찬성하는 박사님들 이야기 다 듣고 반대하는 시민단체 이야기 다 듣고 그래가지고 80여 시간 토론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닫아야 되겠다. 분과를 3개를 나눴는데 각 분과 3개의 위원장은 현직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현직 장관이. 오랜 시간 토론 거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관님들이 뭐 80시간 토론할 시간이 있나? 전부 다 받아쓰기 바빠가지고. 말씀 받아쓰기 바빠가. 북한도 똑같네요. 전부 다 받아쓰기 하네. 망검이 있어.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서로 다른 데도 화목한데 소인배들은 같은 사람끼리 막 싸운다. 죽으라고 사는 사람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지 알고 보면. 그렇죠. 묵자가 말하기를 임금이 스스로 성스러운 지혜라도 있느냐 하면 이건 나라 큰 근심거리다. 임금이 하는 말 다 옳다고 임금이 하는 일 다 잘한다 하는 건 간신이다. 어디 떨어지나요? 예? 공중에 폭발한다고. 폭발하면 그 어디 떨어지나요, 그러면? 예. 근데 핵무기는 쏜다고 폭발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 몇백 메다 떨어져서 폭발하도록 만듭니다. 왜냐면 핵무기는 플루토늄에서 중성자가 때려야 되는데, 갖다 격발시켜야 되는데, 그게 그냥 격발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다른 화학무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폭발해도 그렇고 폭발 안 해도 큰일이고 이거는 뭐 그냥 우리나라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번에 북한에서 광안 포격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3356km를 17분 45초에 하겠다. 그럼 1초에 2km를 날아갑니다. 1초에 2km. 그 사들을 가지고 핵무기 날아가는 거를 이렇게 궤도를 추적해가 맞췄는데, 궤도를 추적했는데 1초 늦게 영사했다. 그럼 못 맞추죠. 2km나 달라지는데 0.1초 틀렸다. 38을 때리면 저게 플루토늄이 됩니다. 플루토늄. 핵무기는 저 플루토늄으로 되게 만듭니다. 플루토늄이 우라늄보다 훨씬 강해가지고 북한도 지금 플루토늄을 가지고 만든 걸 알고 있어요. 만든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근데 플루토늄이 반감기가 얼마인가? 24,000년. 24,000년. 그래서 지금 플루토늄이 워낙에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무기를 얼마나 만들어 놨나? 10만 개 이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10만 개 이상을. 전 인류를 수십 번 죽일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핵무기를. 인간이 엄청 악하죠. 악하죠. 근데 플루토늄 핵무기는 아무나라도 서지를 못합니다. 왜? 한번 핵무기를 쏘았다 그러면 그 상대방 나라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응수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동시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멸망. 그러다가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인 멸망. 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서로 못 쏘는 겁니다. 쏘면 자기 망하는 걸 각오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사드를 만들었는데, 사드는 자기는 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쏘는 거는 중간에 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엄청 기분 나빠하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 200m 떨어져요. 0.001초 떨어졌다. 20m 떨어져요. 못 맞춰요. 0.0001초 늦었다. 2m 떨어져요. 맞출지 안 맞출지 모르겠어요. 엄청 어렵지요. 1초에 2km 날아가면 북한에서 우리나라 날아오는데, 남한 날아오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3분이면 옵니다. 3분이면. 3분에 궤도 추적할 시간이 있나? 없습니다. 일본이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 영공에 쏘아 올리면, 지나가도록 하면 요격하겠다 그랬죠. 말은 해놔도 요격했나요? 요격 못합니다. 여러분, 요격하면 망신합니다. 쏘았는데 못 맞춰버리죠. 근데 궤도를 그냥 추적해야 되는 게 아니고 0.001초에 2m 달라지기 때문에 북한같이 뭐 0.7km를 45초에 날아가게 하겠다. 그래야 맞춰가지고 맞출 수가 없지요. 0.7km가 아니라 0.cm 단위로 몇십 cm까지, 그리고 초도 45초가 아니라 45.1234 5초까지 맞춰야만, 계속 추적해야만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종말 단계 끝에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하는 건가? 우라늄을 하는데 우라늄 강에는 우라늄 동위원소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우라늄 238이 있고 235가 있는데 238이 대부분의 우라늄 강에 가면, 근데 235는 조금 있는데 그 235를 2 내지 5%로 모으면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가 되고 90% 이상 농축하면 그게 핵무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 235에다가 중성자를 때려주면 2개 내지 3개 원자로 분열을 하면서 열이 나오는데 그 열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중성자를 때려가지고 핵분열 시키고 나면 그 뒤에 일어나는 핵분열은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불을 붙일 수는 있는데 끌 수가 없는 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물질이 하나 나오는데, 우라늄 235에다 중성자를 때리면 중성자가 하나가 2개, 3개 나오거든요. 다음 하나를 때려야지.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이런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그 나머지 중성자는 어디로 가나? 그게 이제 우라늄 440개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하나는 핵무기 수천 기를, 적어도 수천 기를 만들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를 폭격 안 해도 전기만 끊어지고 물만 끊어지면 폭발을 합니다. 후쿠시마에서 보셨듯이.
그래서 미국은 군리사태 나고 난데 모든 원전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다 묶고요. 이스라엘 핵무기는 있지만은 핵발전소 없습니다. 이스라엘 핵발전소 만들어놨다.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핵폭탄 안고 있는데. 그 사드를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드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에다가 핵무기를 쏘았다. 그러면 저 종말 단계라는 거는 떨어지기 전에 쏘는 겁니다. 떨어지기 전에. 날아갈 때 너무 빨라서 맞추지를 못해요. 떨어지기 전에 속도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어디 쏘나? 고공에 쏘는데 바람이 없는 데서. 여기는 대륙권에서는 바람이 날려가지고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북한에서 남한에 핵무기를 쏘는 걸 중간에 사드로 쏘가 맞았다. 그럼 핵무기 어디 떨어지나요?